자, 그 157번은 157번 봅시다. 유리함수인데 아니 내가 분명히 그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틀리려는 노력들과 이제 그 얘기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자 다시 볼게. 유리함수 fx의 그래프에 두 점근선의 교점이나 fx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소값을 dcx 플러스 d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봐봐라.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 야 얘들아 얘가 이제 x축 점근선 있는 거고 여기 y축 점근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함수가 있고 두 점근선 사이의 교점이랑 그지? 두 점근선의 교점이랑 여기 함수 위의 점 사이에 그 직선거리,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점 P라 A라 하고 함수 위에는 점 P라 하고 직선거리 이 거리의 최소값에 대한 그런 질문이야. 그런 질문이면 이제 그동안 되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 사실상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점 P에서 점근선에 향해서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 그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로서 일정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식을 갖다가 함수식을 요건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식을 좀 써보면 예를 들어 x-p분의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한다면 우리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로서 일정하다. 지금 선생님은 k를 양수로 가정하고 그리긴 했지만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분자값 k 값의 절대값으로서 일정하다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요 포인트였어. 주요 맥락이었고 맞아. 저것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의 근간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 그 곱셈공식 변형 같은 거 쓸 때도 알파 베타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상황에서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될 땐 내가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될 거라고 했고 정사각형이 될 거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넓이가 절대값 k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루트 절대값 k가 될 거야. 맞지? 이거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 AP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AP는 루트 절대값 K한테 몇 배라는 거와 같다? 루트 2배를 갈긴 거와 같다 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요 맥락이라고. 아니 그럼 생각해봐. 현재 문제에서 거기 보면 봐봐라. 뭐에다가 관찰의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D1이라 하면 D 열고 뭐 이렇게 해서 뭐래 x-3분의 2 D2라 하면 D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k D3라 하면 D x 마이너스 1분의 3x 마이너스 8 이래 된다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게 봐봐라. 여기서 결국은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 분자값 그지? 분자값을 가지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넓이가 2인 상황이고 한 변 길이가 루트 2인 상황이니까 현재 여기서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보면 돼? 얘는 2라고 보면 되겠지. 다시 얘도 좀만 식을 정리해보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3 플러스 x-1분의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가 5 한 변 길이가 루트 5 대각선의 최소값 길이가 루트 10이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얘도 좀 식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도 식 정리 좀 해보면 이 식은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k-1 현재 이 k-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알 수는 없으니 얘한테 절대값을 붙여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절대값 k-1 그럼 그곳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거기에 루트 2를 곱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값이 결국엔 D2가 될 텐데 이 값이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어야 된다? 2보다는 커야 하고
루트 10보다는 작아야 한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얘를 풀 때부터 총 2개로 풀이를 좀 만드셔야겠지. 제곱을 갈기면 제곱해서 루트 띈 다음에 절대값을 절대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제곱해보면 뭐 이제 이런 식이 나올 테니까 동일 일어나서 뒤로 갈까? 2로 나누면 2 k-1 5 요래 되니까 얘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 나눠서 문제 꼭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거지. 오케이? 너 맨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지? 네? 네. 맨 앞에서도 이렇게 힘든 애들. 성준이 자야 되니까 내가 조용히 설명할게. 어디 성준이 자는데 떠들고. 제가 지금 159번. 이상하네. 내가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 요새 좀 목소리가 작아졌네. 나이가 먹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 야 쌤 이제 한 달 있으면 40이야. 바쁘니? 전체도 안 하고. 너네 이 상실감을 됐다. 뭐라. 나중에 니네 29살 때 괜히 막 선생님 괜히 우울해요, 막 접시물에 코 박고 싶어요, 막 이제 그때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네는 30살 안 올 것 같지? 니네 몇 살이야? 17살이냐? 우리 아들이 3살이거든? 몇 살 차이야? 14살 차이지? 우리 아들이 17살이면 너 몇 살이야? 31살이냐? 아저씨고 금방이야. 쌤 몇 살이에요? 어? 난 할아버지지 이 새끼야. 얘기했잖아.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 너 같은 아들이 있어 이 새끼야. 징그러워. 에휴,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대. 아유. fx는 약간 근데 심적인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우울함이 와. 자, 1,-3 158번은 좀 건너뛸게.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좀 지겨운 것 같아. f2, 2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 이건 좀 그만 좀 하자. 159번은 내분점 외분점 얘기 나오니까 또 애들이 또 모른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할게. 자, a가 1,-3이고 fx가 x-2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인데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길이가 또 최소야. 아우. 그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얘들아. 이거 대충 하지 말고 이거 그림 좀 그려보는데 잘 보면 여기 잘 봐봐라. 얘가 식정리했을 때가 마이너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여기다 2를 빡 하고 갈기면 이게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고. 현재 이렇게 되면 그래프 좀 대충 그릴게. 대충 좀 보면 이게 슉슉 여기 이제 2 하고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칸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x 자리에 한번 0 넣어보면 2분의 1 나오거든.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한 이 정도를 이렇게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쪽도 있을 거야. 이쪽도 있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점 A가 몇 컴마 몇이래? 1, 3이래. 얘들아 그러면 봐봐. 야, 이 A라는 점에서 이 곡선 위에다가 최단거리인 점 P를 특정할 거잖아. 점을 특정할 건데 그러면 도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특이점이 어떤 게 있냐에 대한 구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야, 왜 그러냐면 봐봐라. 이게 현재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했어? 2 컴마 마4라 했고 점 A가 1 컴마 마3이라면서 그럼 야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인 상황이니 지금? 자, 저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어차피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쭉 하고 따라가면 이 거리가 최단 거리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거기서 일정한 요만큼의 값을 뺀 나머지가 이 점 A에서부터 요 핑크색 선까지의 최단 거리임이 어느 정도는 다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근데 저런 특이점을 발견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될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저 점을 갖다가 문제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라고? P1이라고 정의를 하라고 했어. 맞아? 그럼 저 점을 P1이라고 정의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점에 대한 생각을 내가 잘 생각해보면 봐봐라. 이 점을 또 특이점 P1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좌표가 좀 궁금해.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내가 니네 그래도 여기서 나한테 도방 배운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런 경우에 무조건 식 작성해서 막 지랄 연병을 하면 시간이 무조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점근선의 교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갈기면 이 넓이가 얼마임을 이용해서 이 넓이가 9임을 이용하면 그지? 이 넓이가 9니까 이게 정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 여기서부터 몇 칸에 가면 되니? 세 칸을 쉐리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보면 얘한테서부터 세 칸을 뒤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1, 세 칸을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점 P1이 작성이 된다고. 거기까지 될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P2를 또 잡아줘야 되는데 이 P2가 가만히 보니까 P1하고 A에 몇 대면 돼요? 외분점? P1하고 A에 P1A에 3대2 외분점이야. 그치? 3대2 외분점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지? 3-2분의 3 곱하기 A의 X좌표니까 6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3-2분의 3 곱하기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마이너스 4 2 곱하기 플러스 2가 되나 이렇게? 맞나? 맞나? 여기 2가 되나 이렇게? 아씨 1,마삼이지 잘못했네. 3-2분의 미안해. 이거랑 얘랑 곱해야 되네. 3 플러스 2 3-2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2인가? 5, 마칠 이래 되겠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얘가 P2 됐어? 자 그랬으면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P1Q, P2Q가 몇 대 몇이 되는 1대 2가 되는 Q의 자취의 방정식. 이걸 뭐라 하지? P1Q 대 P2Q가 1대 2가 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 혹시 아는 이름이니?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1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꼭 명심해라 이거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금방 답이 나오겠네. 오케이. 애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했더니 이름도 생경하다는 듯이 날 쳐다보더라고. 160번은 별로 안 어려운가 보던데 넘어가도 될까? 161번으로 좀 갈게. 161번은 좀 애들이 풀어보더라고. 함수 fx는 절대값 2x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것에 대해서 gx는 fx분의 1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다. 자 함수 gx의 그래프와 원점을 주는 직선 k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일단 함수를 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식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식 정리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아무튼 간에 x가 1보다 작을 때랑 그지?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 자 2에다가는 는 집어넣지 않을게. 2에서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함수가 될까?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할 때 x가 1보다 작으면 fx야. 현재 fx를 x가 1보다 작으면 분모도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분사도 음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맞지? 자 정리를 하면 얼마? 아이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어떻게 해야 돼? 분모는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분자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인가? 맞니? 정리 좀만 할까? 정리 좀만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다. 항상 여기 쓰면 좀 불편하더라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2를 갖다 넣어보면 2x 마이너스 4분의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약분도 할게. 약분하면 1, 2, 1 됐니? 그리고 x가 2보다 크면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거 둘 다 양수니까 분모도 2x-4 분자도 x 뭐 얘랑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지. 부호가 반대인 애를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플러스 x-2분의 1 될까? 저 상황인데 우리가 gx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거야. gx가 이렇게 나왔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은 fx라고 부르긴 했는데 그 상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진대. 그래서 얘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 분의 1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는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x가 1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가 2분의 1이었는데 뒤집을 해. x가 1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가 2분의 1이었는데 뒤집으라고 했으니까 2 됐어? 요 정도 적어주면 뭐 크게 어렵진 않지. 자 그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그림이 어렵나? 그림도 그려줄까? 1 2 그래서 1과 2 사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어우 너무 얇다. 그 다음에 2에 있으면서 점근선이 이렇게 그러면은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한 이 정도 나오네. 이 정도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2분의 1이구나) 1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2보다 클 때는 얘니까 2분의 1 쪽에 여기 정근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1보다 작을 때는 2라 그랬으니까 2 여기 등호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게 점이 몇 개 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지.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원점 지나나? 원점 지나야 되지. 요점 원점에서부터 그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치? 처음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고 얘보다 위로 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 자 가다 보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요 점까지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여기 근이 없으니까 확인 잘 해주셔야 될 거야. 자 일단은 서술형 같은 거 깐깐하게 보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항상 전에도 이제 뭐 나도 한번 잘못 쓴 적이 있는데 이거 x가 2보다 2일 때는 저 값이 정의되지 않는 것을 좀 명확하게 표기해 주는 거는 평상시에도 좀 연습을 하셨으면 해. 오케이?
땡큐. 뭐 구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자, 162번도 아니 문제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에 2분의 1 이동하는 걸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거 그냥 아니 사실 먼저 이동한 식을 써놓고 푸는 게 훨 나아.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절대값 2에 x-2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1 분자도 절대값 2에 x-2분의 1 하고 닫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고, 요거는 그래서 분모는 x 2x 마이너스 2 분자도 절대값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나 안 풀어도 되지? 이 정도? 넘어갈게요 이거. 생각보다 166번, 167번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 165번도 그렇고. 할게. 이게 정시가 힘든 게 이번에 모의고사 좀 만만하게 나왔잖아. 그 광남구에 정수라고 있어. 이정수라고. 전과목 다 맞았다는데 이런 애들이 나와. 우리 학원에도 있어. 전과목 다 맞았어. 올 만점 나와.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니네 입장에선 나 이번에 점수 좀 잘 받은 것 같은데 이럴 거야. 근데 이게 수능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이제 물수능 시절에 뭐 하면 만점자가 너무 속출하는 거야. 좀만 쉬우면 날고기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정시가 힘든 점이 그거야. 그래서 잘 관리하고 수시랑 정시랑 둘 다 항상 이겠지. 투웨이 플레이어. 투웨이 플레이어가 돼야지. 공수 겸장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안 돼? 야, 전과목 만점이 쉽지 않을 텐데. 사분면에 자 이렇게 되고,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사실 좀 그래. 이게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삼각형을 갖다 정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여기 위에 점 하나를 찍어주고 a, a분의 3 여기 위에 점 하나를 찍어서 b, 마이너스 b분의 12 해서 삼각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a가 양수라는 거, b가 양수라는 거는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 저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이런 문제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걸 써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 2분의 1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점을 띄고 있는
세 점의 꼭지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넓이 공식은 사선식이 가장 빠르지. 근데 이제 이게 원점을 끼고 있을 때는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 써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떤 그 미묘한 차이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나는 안 쓰는 게 맞다 주의긴 해. 안 쓰는 게 맞다 주의긴 한데 푸는 니네 입장에서는 서술형에 굳이 이걸 써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이면은 너 니네 개인 판단에 맡길게.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물어봐. 학교 선생님한테. 알았지?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아무튼 예를 들어서 1.5랑 x1, y1 그 다음에 x2, y2라 하면 삼각형 OPQ의 넓이라고 하면 2분의 1의 절대값 x2, y1 마이너스 x1, y2 요 정도는 사실 교육과정에도 있는 교과서, 증명과정에 있는 교과서들이 좀 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2분의 1에 x2, y1 먼저 곱해서 절대값 사실 어차피 뭐 이거 다 양수로 표현할 거라 바로 a분의 3b 플러스 b분의 12a 그냥 뭐 누가 봐도 산수에게 갈긴 바로 답이 나오게 생겼지? 뭐 요 정도 크게 어렵진 않아, 그지? 자 밑에 거 할게. 얘들아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나 더 이상 이런 문제 좀 풀어주기 좀 그래. 질문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난 단 한 번도 이 문제도 제대로 풀어준 적은 없었어서 뭐 반대 특수성상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안 풀어주고 넘어가는 거긴 한데 나도 더 밑에 거 말해줄 때는 다 풀어주고 넘어갔던 문제들이야.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시험 많이 다가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삼각형 갈겨서 그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5 전 B의 좌표가 알파,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 점이 그래서 알파, 베타다 자 얘네 두 점은 얘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으면 얘는 y는 x고 현재 이 곡선의 이름은 y는 x분의 2 그래프 y는 x분의 2 그래프 자 주어진 관계식은 일단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의 곱이 2라는 사실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고 현재 이 점하고 이 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문제를 곱셈 공식 변형적으로 유도해서 푸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 물론 얘도 사선식 갈기면 상당히 뭐 금방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선식이 조금 그런 게 방금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도 있어.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적어도 0,0 자체가 끼어 있지 않은 사선식은 어느 교과서에도 없거든. 현 교육과정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마저도 사선식을 쓴다면 그건 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야. 쓸 거면 옆에다 증명을 다 써라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쓰지 말란 뜻이랑 같은 건데 뭐 그런 소리 하거든 가끔 선생님들이 야 이거 쓸 거면 옆에다 증명 과정 다 써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쓰지 말란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나 아무튼간에 이 세 점은 무조건 0,0에 끼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선식을 쓰는 것 자체는 그다. 근데 선생님 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쓰고 싶은데요 이러면 이건 말리지 못하지. 왜냐면 선생님 이거 어차피 이 점에서 삼각형 이렇게 가는 거나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갈겨가지고 얘 점을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고 원점으로 해서 0,0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 이거 이 삼각형 넓이도 같은 거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질문하시면 그건 오케이. 뭐 그렇게까지 사선식을 쓰고 싶으면 써도 돼. 만약 저렇게까지 해서 쓰고 싶으면 써도 상관은 없어. 이런 식의 풀이도 있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모의고사 문제거든.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놓은 문제들도 꽤 돼. 이 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바꿔놓고서는 문제를 푼다 등 개념으로 적혀져 있는 것들도 많아. 내가 이런 걸 풀어주는 이유는 서술형 때문이야. 적어도 객관식에도 니네가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할 때 뭐 여기서부터 하던 서술형에다가는 선생님 밑변과
높이를 명확하게 표기했으면 좋겠고, 그럼 밑변에 대한 표현 자체는 뭐 루트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정확하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 여기를 알파 컴마 베타라고 일러줬기 때문에 알파 컴마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높이에 대한 것은 결국 이 직선에 대한 직선 방정식을 뭐라고 해야 되지? 직선 AB? AB 맞냐고 이거? BC네. 직선 BC.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면서 요점 하나를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다 넘겨서 x 플러스 y, x 플러스 y,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자, 마이너스 2,2에서부터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정의해서 답을 만들어 주시면 넓이가 아마 내 기억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2루트 5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게 될 거야. 요거랑 요걸 이용해서 문제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 이것도 인수분해 해야 되나요? 이러지 말고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값을 구하는데 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 얘를 제곱을 때려야지. 그잖아. 얘를 제곱을 때려서 4차까지 갔다 오는 게 더 편할걸? 이게 훨씬 더 좀 부드럽게 풀릴 수 있어. 굳이 인수분해 갈기는 건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가끔 애들 중에 그렇게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가지 말고 차라리 얘를 제곱했다가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아. 뭐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거지. 큰 차이 정도 없지. 그 167번은 블랙라벨 3단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번에 선생님 이걸 계속 설명했는데, 이게 결국은 또 말의 순서가 바뀌면 애들이 또 헷갈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167번에서 결국 두 개를 그 두 직선을 연립해서 그 점근선의 교점을 만들면 점근선의 교점이 2분의 31, 2분의 15? 뭐 이렇게 나온다던데? 맞아? 자, 저것에 대한 점근선을 저것에 대한 점대칭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질문이잖아. 그럼 얘에 대한 표현 자체는 쌤이 얘기했듯이 나와라. 이게 F, 예를 들어 2분의 31에서 X 뺀 거와 F 2분의 31에서 X를 더했었을 때 두 개의 함수값의 합이 그것이 15가 아니라 2분의 15가 아니라 그 합이 15가 되는 거야. 알았어? 가끔 애들이 여기서 2분의 15 이제 이거의 어떤 아무튼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썼을 때가 2분의 15에 대한 대칭이야. 알겠지?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쌤이 그날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x 대신에 x-2분의 31을 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든 표현되냐면 f 31-x 플러스 fx. 자, 요렇게도 쓸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요 관계식만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걸 보고 얘를 추론하는 것도 중요하고 얘를 보고 이 식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서만 쓸 건 아닐 거 아니야. 사인 코사인은 점대칭 아니야? 탄젠트는 점대칭 아니냐? 걔는 선대칭이냐? 탄젠트도 점대칭이야. 그잖아. 써야 될 거 아니야. 올해만 쓰고 넘어갈 게 아니거든 이거. 오케이? 넘어가 봄. 168번 또 나왔네. 와, 매 지겨운 거. 그 169번 나 풀어봤거든. 이거 그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가 혹시 답지를 보셨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주 최악이야. 알았어?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는 정말 쓰레기니까 그렇게 푸시면 안 돼. 아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전형적인 예로 나와 있어. 그걸 누가 다 그렇게 끊어서 생각하니?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밑변의 길이 비율로 따지는 게 맞지. 절대 답지처럼 풀면 안 돼. 나 깜짝 놀랐잖아. 이게 뭐지? 그래서
답 확인하려고 잠깐 갔다가 어?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니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넘어갈게. 170번 어려운 줄 알았는데 170번 이건 뭐 별로 안 어렵던데. 야, 인간적으로 171번은 안 풀어도 되지. 아, 그러지 말자. 이거 171번 만약에 풀어달라고 하면 저번에 니 그 뭐고 그거 코드빈치 시험지 다시 갖고 와봐. 니는 오답부터 안 한 거야 이거. 171번은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이거는 사람이 할 때도 다 못한 거야. 야, 분명히 나 이거 존엔 열심히 설명했어. 니네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3가지를 예를 들면 설명했던 거야. 172번 넘어가자. 난 더 이상 못한다. 야, 172번 내가 그만큼 설명했으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 이젠 지금 너도 해야지. 너도 니네 학생이 할 도리라는 게 있잖아. 넘어갈게. 자, 173번하고 174번 할게. 넓은 아량과 하야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이규현 쌤이 해줄게. 사실 뭐 문제 맥락은 다 비슷해. 다 비슷한데 그래도 나 한다. 하고 왜 다혜야 왜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날 쳐다볼 땐 하고 라고 했으니까 혹시 쉬려나? 그렇지 않지. 하고 무리함수를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그치? 아니 무리함수 재밌는 거 많더라고. 거기 한 66 우리 과제 어디까지 나갔지? 내가 너네 문자 잘못 보냈어. 과제를 잘 모르지. 월급반을 내가 잘못 보냈는데 그래서 정정 문자 다시 보냈는데 맞지? 내가 주말반 과제를 주말반 애들 거 과제 이제 2회분을 한 번에 내주는 바람에 정정 문자를 다시 보내긴 했는데 별로 관심 없나 보네. 어차피 뭐 선생님 저는 제 페이스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과제였지? 60쪽?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무리함수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거기 171번하고 아이씨 뭐래니 173번하고 174번 한 두 문제만 하고 잠깐 쉴까? (173번) 안 쉬면 우리 성준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휴. 쌤이 아무리 봐도 우리 성준이 야간에 편의점 알바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뭘 하긴 하는데 뭘 하는 거야? 뭐 네가 대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y는 fx, y는 gx 교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t라 하자. 결국은 맥락 자체는 어떤 거? 앞에 거랑 비슷한 맥락. 프린트 혹시 학교 프린트 학투? 저기 학투 파일 안 보냈던데? 주말에 거시기 하자고. 정문연합 기출 다 풀었어? 네. 나 복사지 몇 개 떠났거든? 한 10개 떠났으니까 정문연합 기출 한 바퀴 돌리자고. 저기 은성아 정문연합 기출 있어? 풀었니 혹시? 한번 내가 복사 한번 하고 해줄게. 자 봅시다. 자 맥락은 어차피 비슷해. t가 양수, 영, 음수 한 3가지 나눠서 하겠지. 그지? t가 양수부터 가자. 자 t가 양수 하면 그래프 이제 살살살 그려주면 돼. 안 어려워. 요거 앞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아.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2 그려. 얼마고 이제 t가 양수니까 위에다 그려. t 요래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음수니까 요쪽이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밑에 거는 이제 마이너스 t 띠리릭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여기가 함수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차피 교점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인지는 뭐 눈으로만 봐도 확인이 되죠. 이게 눈으로만 봐도 확인이 되니까 이때 HT는 얼마다? 2다. 자 다음 T가 0일 때 T는 0.
뭐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t가 0이니까 이쪽으로 2 해서 음수. 그 다음에 t가 0이니까 양수.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기도 보이고 ht는 1. 자, t가 음수 똑같아. 비슷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t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와. t 이쪽 이렇게. 그 다음에 t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t. 그래서 양수. 이쪽에 아마 교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차피 저 교점은 그지? x좌표가 양수는 아니니까 여기 x좌표가 양수인 점은 1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ht는 1이다. 현재 여기까지는 저 진행이 됐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앞에 문제들하고 다른 건 한 가지 포인트가 좀 있지. 뭐가? ht를 다시 그려서 그지? ht를 다시 그려서 그 t-2분의 a-2라고 하는 그래프랑 다시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제 이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현재 ht를 먼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ht를 먼저 그릴게. 자, t가 0보다 클 때는 2 t가 0일 때는 1 0보다 작을 때도 1. 자, 그 다음에 이쪽이 t축이야. 이쪽이 t축이고 t-2분의 a-2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잖아.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는 이랬으니까 현재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a가 양수면 얘들아 a가 양수면 이게 그래프가 이짝에 생긴다고. 이건 답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구조상. 그러니까 현재 이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a가 어차피 부호는 음수일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다음에 그려보면 아무래도 두 점에서 만나려면 최초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요 점에서 이렇게 지나는 상태 이전까지 여기와 여기 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내야겠지. 당연히 이제 0,2를 지나는 순간이 조금 더 그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절대값 a는 아마 저때가 좀 더 절대값은 더 커질 거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사실 내가 중간중간 흘려가는 얘기로만 좀 했는데 절대값 a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맥락도 생각해보면 오늘 아까 설명했지만 직사각형의 넓이가 커진다라는 맥락과 일치하는 상황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항상 점근선의 교점으로 내리는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 자체는 당연히 이 넓이가 요 넓이보다는 큰 거잖아. 그지? 면적적으로 봐도 당연히 절대값 a 값 자체가 커진다라고 해야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사실 이렇게 배우는 게 난 그 표현이 사실 그렇게 썩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 이게 유리함수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보다는 이 직사각형의 사각형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거든. 저게 그 말은 조금 그다지 뭐 와닿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표현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렇다고. 174번 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함수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함수 보이는 것 때문이야. 다 보이는 것 때문이야. 근데 다 니네 학교에 주려고 이상한 문제들. 그림과 같이 fx는 8x-7분의 3x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두 점을 PQ라 하고 직사각형일 때 이랬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은데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현재 여기가 원점이거든? 원점이라서 자, 뭐 이렇게 되고 이 점의 좌표,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8분의 7, 8분의 3이라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이쪽 점의 좌표는 4분의 7, 4분의 3, 2배가 돼야 되니까 이럴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 점에서부터 어차피 이게 길이 비는 요거랑 요거의 길이 비율이니까 쌤은 해가지고 이렇게 피타를 써서 구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나머지 숙제는 연산밖에 없어. 연산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저렇게 비교할 거면 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짜리라는 건 알잖아. 이 직선을 L이라 하고 y는 기울기 1에 요점 지나는 거니까 x-8분의 7 플러스 8분의 3 하면 얘가 x-8분의 4니까 2분의 1이거든 이 직선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y는 x-2분의 1 그럼 이 점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찾고 그럼 요거 길이랑 요 길이만 비교를 하면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 이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요 길이랑 얘를 피타를 써서 얘를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연산 안 해주는 건 왜 그럴까?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방식은 알려줄 수 있는데 연산이 좀 그지 같아서 그것만 좀 해주면 안 될까? 엄청 더럽진 않아. 엄청 더럽진 않은데 내가 좀 해주긴 좀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알았어. 야 일종 일찍 쉬자 오늘. 거의 죽어가. 다혜야 이거 정면 눌러줘. 네모.